안녕하세요. 환갑을 넘고 이제야 조금 편안해져 여기 올라오는 사연에 매번 웃고 울고 하고 있는 아직은 청춘 여성입니다. 매번 공감받고 위로받는 이 채널에 저 역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 이야기를 써보아요. 전 어려서부터 끼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TV에 나오는 탤런트나 가수가 하고 싶었지만 집안의 반대가 굉장했고 시기가 나빴던 건지 끼가 모자라서인지 번번이 오디션에 낙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었던 저는 음반기획사 사장의 눈에 띄어 데뷔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결국 음반기획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데뷔도 무산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그때 사장님과 정이 많이 들어서인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철없던 시절이라 그런지 사랑만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저런 딴딴아를 데리고 온 네가 제정신이니? 나이도 너보다 더 어리고 못 볼 게 있다고 저런 애랑 결혼을 하겠대. 내가 데리고 있던 애고, 그리고 우리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제기하는데 용기를 많이 준 사람이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꼴비네를 지 외모만 가꿀 줄 알지. 뭐 볼 거 있어? 부모도 시장에서 장사한다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엄마도 내 뜻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네 뒷배는 데워줘야 할 거 아니야. 사업한다는 애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저런 집에서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사업인 거지. 그리고 정말 결혼하고 싶으니까 엄마가 이해해줘요. 제가 연예인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절 엄청 반대하였고 집안 형편도 어려웠기 때문에 더욱더 저를 업신여기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제가 어려서 그런지 저보다 8살이나 많은 남편이 너무 좋았고 이 사람이라면 가수를 포기해서라도 결혼을 하고 싶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와 함께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상견례장에서 정말 치욕을 겪었어요.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시어머니는 우리 집을 무시하는 마음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고 그것이 신라처럼 드러났기 때문이죠. 아유, 생선 냄새.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하더니 몸에서 냄새가, 아유,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이러고 오시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깨끗한 옷 사입고 온다고 왔는데 매일같이 장사를 하다 보니 냄새가 밴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저희 이서방이 그래도 제 딸아이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 있죠? 당연히 기쁘시겠죠. 딸 뭐 볼 게 있습니까?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도 그렇지 공부는 제대로 시키셨어야죠. 내 평생 우리 아들이 이런 여자 데리고 올 거라곤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는 무슨 시장에서 아휴 말 다 했지.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늘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오빠 어머님이라도 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못 참아요. 그러니까 말씀 좀 가려해 주세요. 딸 가진 부모가 죄인입니까? 이것 보세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애가 이렇게 당돌할까요? 나이도 어린데 어쩌다가 우리 애를 꼬셔가지고. 아, 엄마도 그만해요. 장인 장모님,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외동아들인 저 하나만 보고 사셔서 조금 과하신 건 인정해요. 상견례장에서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참을 수가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그때만 해도 딸 가진 죄인이라고 상견례장에서 얼굴을 못 드시는 부모님이었고 전 정말 치욕스럽다고 느꼈어요. 모든 상견례가 끝이 나고
괜히 부모님께 화를 내는 저였답니다. 사실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건 저였지만 괜한 화를 냈다고나 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화로 변질되어 버렸죠. 엄마 아빠가 뭘 죄인이라고 아무 말도 못해요? 나 이렇게 잘 키워줬으면 됐지. 왜 내내 거리냐고. 무슨 죄인인 것 마냥.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 우리가 그러면 네가 뭐가 되겠어.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오늘만 참으면 되지 뭐. 죄송합니다. 자기한테도 미안하네. 그래도 조금만 참아줘. 결혼하면 안 그러실 거야. 내가 더 잘할게. 장인 장모님께도 아들처럼 잘할게요. 나 진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함부로 구는 거 절대 용서 못해. 어머님 주의 좀 시켜줘.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잘못이야? 그러게 말이다. 나도 엄마한테 신신당부할게. 그러니까 마음 풀어. 결혼하면 더 나아질 거야. 제가 정말 잘할게요. 남편은 저를 참 많이도 달래주었고, 지금 시절이면 정말 상상도 못할 때지만,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들에게 내내 하던 시절이었던 터라, 저 역시 수긍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낳았답니다. 자식을 낳아보니,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참 많이도 알겠더라고요. 저를 위해 저렇게 발벗고 뛰셨을 부모님의 마음을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절 미워했어요. 애만 두고 넌 이따가 데리러 나와. 뭐 좋다고 네 얼굴을 내가 봐야겠니? 너한테도 시장 냄새 나는 것 같다. 당장 나가. 어머님, 지훈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 조금만 적응하다가 갈게요. 그리고 오랜만에 뵀는데 인사도 드리고 싶어요. 너한테 인사받기가 어디 좋은 줄 아니? 지훈이 두고 얼른 가. 네 얼굴 오래 보면 내 피가 거꾸로 솟아. 당장 꺼져.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도움을 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얼굴을 드밀어? 밥이나 축내는 너잖니. 난 네 꼴 보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는 매번 아이를 데리고 방문했을 때 애만 데리고 들어가셨고 전 문전박대를 당해야 했어요. 결혼을 해서까지도 제 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시어머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즈음 남편은 재기를 해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던 터라 가정이 소홀하게 되었고 전 아이를 키우며 홀로 외로운 생활을 이어갔답니다. 그럼에도 남편과 아이가 있다면 이 생활을 꿋꿋이 견뎌내리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소속사 연습생과 외도를 하고 있었고 제작 투자마저 물거품이 되어 또다시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마음이었죠. 당신이 우리 지훈이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외도를 하고 심지어 일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진짜 미안해. 내가 다신 안 그럴게. 나도 눈이 돌아서 그만. 일단 전세금 빨리 빼서 뭐라도 하나 갚아야지. 안 그러면 나 파산으로 가야 돼. 파산하면 신용불량자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너 지훈이가 이런 아빠 밑에서 그걸 원해? 아니지? 그걸 아는 사람이 뒤에서 바람 피우고 그랬니? 난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어. 내가 모든 꿈을 포기할지언정. 근데 어쩜 이래? 남편은 찰나의 실수라며 저에게 싹싹 빌게 되었고 그때만 해도 이혼이란 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혼녀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았죠. 남자들 다 똑같다 생각하며 한 번쯤 바람이야 필 수 있겠지. 저렇게 나한테 빌고 비니까 내가 참아볼까 싶은 마음으로 참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회사 부도가 난 것도 제 탓이라며 이제 어떡할 거냐고 윽박을 질러댔어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사는 건데
너 쟤랑 결혼하고 잘 된 게 뭐가 있니? 뭐 하나 잘 된 것도 없이 매번 실패하고 그게 다 쟤 때문이야. 어쩜 저렇게 지질이 복도 없는지. 너희의 바람 났다고 손가락질할 자격도 없어. 네 복이 거기까지니까. 어머님, 제가 오늘은 한마디 해야겠네요. 아무리 본인 자식이 귀해도 그렇지 남의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죠? 그래요. 저 많이 배운 건 없지만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잘못한 적 없고 그냥 제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부모님이 시장에서 일한다고 그게 무시받아야 해요? 그럼 어머님 아들은 얼마나 잘 배웠길래 허구한 날 사업체 말아먹고 뒤에서 딴 년 만나 시시덕거리나요? 그런데도 제 잘못이에요?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너 같은 애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나한테 대들어? 제가 어떻다고요, 도대체? 사람들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보시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는 건지. 아이고, 너 그 말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냐? 살다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당하고 진짜 세상 좋아졌다. 전 그 길로 시댁을 나왔답니다. 전세금마저 뺀 상황에서 오갈 데가 없었지만 시어머니와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했고 악착같이 이걸 버텨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저 방송인이 꿈이었던 저였기에 험한 일을 해본 적도 없었고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서도 살림만 했기 때문에 뭘 당장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손 내민 게 부모님이었답니다.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터라 부모님은 그저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된 거냐며 오히려 제 남편을 안타까워 했거든요. 모든 걸 부모님께 말하고 위로받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서방이 그렇게 힘들면 같이 와서 우리 일 도와주면 어떨까? 어차피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오래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리를 잘 잡아놔서 할만할 거야. 처음에야 힘든데 계속하면 보람도 있고 엄마 말 생각해봐. 우리야 고맙지. 지금 당장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 죄송해요.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그래도 지훈이 때문이라도 노력해야지. 그래. 자식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야. 엄마 아빠는 언제든 환영이니까 이서방 설득해서 내려와서 일 배워. 하지만 남편은 겉멋만 잔뜩 들어 시장 일을 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이 말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전 이번엔 절대 질 수 없다 생각하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소기의 경일기였답니다.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대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그 사실이 기가 막혔어요. 너나 해. 누구 보고 생선 장사를 하라는 거니? 이게 미쳤나 진짜? 너 우리 아들이 졸로 보이나 본데 우리 그런 집안 아니다. 어디 쌍놈의 집안이랑 비교를 해? 우리 아들이 생선 손질하는 게 말이 되니? 네 부모도 미쳤다. 이런 걸 시키다니 어이없게. 내가 아무리 너한테 잘못한 게 많아도 나보고 그런 일 하라는 게 말이 되냐? 나 절대 못해. 그건 죽었다 깨도 못한다고. 두 분 다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더더욱 가리면 안 되지. 아, 그 냄새 나는 걸 내가 어떻게 손질하냐고. 나 진짜 이번 고비만 넘기면 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 너나 해. 그런 일이라니? 지금 당신도 우리 부모님 시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구나. 진짜 어이없다. 당연하지.
누가 시장에서 일하니? 난 진짜 내 주변에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 사돈이라는 게 정말 수치스러워. 그럼에도 저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시무와 남편이었고, 전 저 혼자라도 엄마와 아빠에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린 제가 하기에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고, 사실 저 역시 안 해봤던 일이라 조금은 거북스러웠지만 평생을 부모님이 몸바쳐서 절 키워내신 일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아들을 위해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팔기 시작했답니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였고, 전 날개를 단 듯 시장판을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워낙에 주목받고 관심받는 걸 좋아해서 연예인이 하고 싶었던 터라 시장에서도 제 길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거든요. 아유, 새댁은 어쩜 얼굴도 고운데 장사도 잘해? 내가 새댁 때문에 이 집을 안 올 수가 없다니까. 아주 부모님 꼭 닮았어. 에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힘이 쏟는데요? 더더욱 찾아주세요. 전 그렇게 장사를 해나가기 시작했고 부모님의 우려와는 다르게 정말이지 제 일을 착착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아들을 먹이고 입혔고 남편은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늘 집 밖에 있었죠.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았던 적도 많았지만 우리 애 아빠 없는 자식은 만들지 말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게 하지 말자라는 심정으로 꾹 참았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더 나중에 아이에게 우리 손이 필요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철이 없었어요. 야, 생선 냄새 나. 그리고 밖에 나올 땐 좀 떨어져 걸어라. 누가 나 알아보면 어쩌려고. 내가 망했지만 그래도 음반 쪽에선 날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때를 보고 있는데 아마 재기하면 엄청 날 거야. 그러니 너도 나 무시하지 말고 잘 모셔라. 알겠냐? 결혼하기 전엔 너도 참 예뻤는데 어쩌다 이렇게 쭈그렁 망탱이가 됐냐? 세월 참. 당신이랑 지훈이 먹여 살리느라 이렇게 된 거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진짜 철이 없다지만 너무한다 정말. 시장에서 일하는 저에게 좀 가꾸라며 잔소리를 하고 본인은 제 길을 노리고 있으니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주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저를 돕기는커녕 밖으로만 나돌았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정말 금쪽 같은 아들, 똑똑한 아들이 있었기에 생선을 팔며 일을 해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저 역시 한 푼 두 푼 알뜰히 모은 돈으로 시장서 생선 팔아 20년 만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답니다. 이사하던 날 눈물이 줄줄 나면서 그동안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엄마, 진짜 고생하셨어요. 엄마가 악착같이 번 돈으로 나 뒷바라지 해준 거 알아. 그리고 이렇게 집까지 장만하다니. 아유, 이제 우리 아들 뜨신 방에서 이사 다닐 걱정 없이 살게 되니 엄마가 너무 좋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사는 없어. 엄마가 고생했지. 무능한 아빠에 간간히 생활비까지 보내야 하는 할머니까지. 그래놓고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아니야, 그런 말 마. 엄마가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건데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못 쓰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나? 집에 코빼기도 안 비추면서 가끔씩 들어와서 돈이나 뜯어가고 내가 모를 것 같지? 다 알아. 아들은 그동안 저의 노고를 참 많이도 알아주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래도 어린 성인이 많은 걸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진 않았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가 이룬 게 있으니 헛된 삶은 아니라고 많이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행복을 즐기고 있을 무렵 한동안 연락이 없던 시모가
어떻게 알고 짐을 싸서 저희 이사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뻔뻔한 얼굴로 저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요. 그 얼굴을 보니 치가 떨리면서 손발이 떨리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자기 엄마를 이 집에 에스코트하는 신랑을 보고 있으니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아들 덕분에 이제 내 나이도 나이니 같이 살아보자. 안방 고맙다. 당연히 너희가 날 보셔야지. 아, 당연하죠. 엄마 아들이 하나밖에 더 있어? 어차피 우리 세 가족이니 방 하나 남잖아. 안방 우리 엄마 둘이 자고. 내가 재기하면 뭐 이딴 집이 대수냐? 어쨌든 엄마도 그동안 나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 정도 누리고 살아야지.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우아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너희한텐 할 도리는 다 한 거다. 네 친정부모 냄새나는 생선파니 결국 네 꼴 봐라.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거지. 어떻게 생선을 파는지. 뭐 어쨌든 우리 아들 집이니까 나 편하게 들어오련다. 옳소. 내 장인 장모님이지만 아주 억척 떠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니까. 그래서 시장 통해서 장사하나 싶어. 멀리 볼 게 뭐가 있니? 네 와이프만 해도 억척스럽잖니. 아유, 생선 팔아서 이 집 마련한 거 자체가 억척 그 자체다. 돌린 입이라고 막말하는 시모와 남편이었고 20년 동안 고생한 제 노고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지듯 폭발을 하게 되었고 전 아들을 구워주려 들고 왔던 제주갈치로 시모의 뺨을 감아치며 내뱉었답니다. 그렇게 잘난 아들이랑 단둘이 살아보셔. 아들 반품할 테니 그대로 사랑스러운 아들이랑 내 집에서 당장 꺼져요. 당신 미쳤어? 지금 어디라고 우리 엄마한테 이 난리야? 시장에서 생선 팔더니 우악스러운 게 아주 시장 사람 다 됐네. 너 지금 내 뺨 감아친 거냐? 어디 한번 너도 당해봐. 내가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꾸역꾸역 버티고 참았더니만 위아래가 없네. 위아래는 제대로 된 어른한테나 지키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한테 어른 대접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젠 보지 말자고요. 그 길로 시모는 제 머리끄덩이를 잡아 내동댕이 쳤고 그것을 보고 있던 아들은 절 일으켜 세워주며 잔뜩 화난 얼굴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내쫓았답니다. 그 모습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들에게까지 난리를 쳐댔고 아들은 절 보호해주려고 엄청 화를 냈어요. 엄마 덕에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으면서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인간들이 어쩜 그래. 와, 진짜 소름 돋고 치가 떨린다. 같은 핏줄인 내가 이런데 엄마는 어떻겠어? 당신들 이제 본인들 힘으로 살면서 깨달아봐.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내 아들인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도 지금 자유편네한테 넘어간 거냐? 너 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고도 이래?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애가 위아래도 없이 아버지랑 할머니한테 이렇게 쌍심지를 켜냐? 네 아들 너보단 100배 1000배 나아. 당장 입 다물고 내 집에서 꺼져.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나도 이제 당신하고는 안 살 거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참고 살아온 세월을 잘 알아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려서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제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들로 성장했고 참 든든했어요. 이혼해요. 나 진짜 엄마한테 저렇게 행동하는 할머니랑 아빠 못 참아. 엄마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사람들 상종해. 이제 다 나 컸으니까 내 생각하지 마.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나한테 아빠 노릇 한 적 없는 아빠랑 할머니일 뿐이야.
미안해. 엄마가 그래도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전혀 그렇게 생각 마세요. 엄마가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았는지 저 역시 잘 아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해요.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나 역시 아빠랑 할머니로 인정 못하니까 그리 알아요. 몇십 년을 참고 살았던 전 드디어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내게 되었고, 남편은 제 이혼소장을 받자마자 길길이 날뛰었어요. 몇십 년 동안 외도를 눈 감은 게 수천 번이었기 때문에 이미 증거는 다 확보해 놓은 상태였고, 저에게 생활비 한 푼 준 적 없는 남편에게 소송을 건 것이었죠. 외도녀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무려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3명에게 해야 했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제까지 다 참고 살다가 이제 와서 왜 이래? 다 늙어서 뭐 나사 하나 빠졌냐? 네가 나이 먹고 서방이라도 없으면 어쩔 건데? 그깟 생선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나 제기하면 그 집뿐만이냐? 내 능력을 뭘로 보고? 그럼 제기해서 성공하면 되겠네. 난 이제 당신같이 무능력한 인간이랑 못 살아. 겉멋만 들어가지고 생선 파는 게 뭐가 어때서? 넌 그냥 남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야 돼. 네 엄마랑 쌍으로 어디 한번 우아하게 살아보셔. 그들의 세상처럼. 상간녀가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물론 상간녀들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남편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의 위자료를 받았답니다. 문제는 재산 분할이라는 거였는데, 여태까지 남편이 제가 재산을 이룬 것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었고, 생활비 한 번 준 적 없던 것을 토대로 분할이 이루어졌답니다. 하지만 전 언젠가 남편과 끝내기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재산을 해두지 않았어요. 돈이 모이는 족족 아들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놓은 상태였고, 지금 구매한 집마저도 아들 이름이었죠. 그 말은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가게마저도 부모님 것이었기 때문에 그저 월급쟁이인 거였죠.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분개를 했고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그동안 네가 번 돈 어쨌어? 어떻게 우리 아들이 아니라 네 아들 이름으로 해놓을 수가 있니? 너 그럼 진작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려고 했던 거야? 겨우 니까지 있게? 딴 따라 한답시고 머리에 똥만 찬 거 받아줬더니만 감히 뒤통수를 쳐? 아들을 탓하세요. 한 거라곤 그저 음반 제작한답시고 어머니 집 팔아대, 제 등골 팔아대 뭐 한 게 있나요? 겉만 번지르르 사업가 행세. 지겹네요. 주제의 여자는 좋아해가지고 바람이나 피워대고 주제를 알아야죠. 능력도 없는 게 아드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니 어디 한번 어머님 허리 꼬부러질 때까지 뒷바라지 한번 해보세요. 아주 딱이네요. 그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볼게요. 저게 말하는 꼰세하군. 너 이제 내 며느리 아니다 이거야? 너 같은 걸 진작에 요절냈어야 했는데. 저야말로 이 집안을 요절냈어야 했는데 그게 한이에요. 어쨌든 이제야 이 집안과 안녕한 걸 다행으로 알면서 가볼게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또다시 막말을 해댔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은 이제 제 울타리 없이 어머니와 살아가게 되었어요.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야 했고, 원래도 사업 감각이 없던 사람이라 제기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집을 날린 상황이라 어디 조그만 원룸을 얻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시장에 찾아와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쓰더라고요. 진짜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미쳤었나 봐. 사업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네가 좀 봐주면 안 되냐? 너 아들 결혼식장에 애비 없이 들어가게 하고 싶어? 네가 목숨보다 더 아끼는 귀한 아들이잖아. 아들 핑계 대지 마. 너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아들 타령이야? 내 마음 돌리려거든 마음 접어.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혼한 거 아니야. 젊었을 때부터 너랑 이혼할 날만 기다렸으니까 내 계획에 종착지라고나 할까? 이제 잘 살아봐라. 나이 먹고 갈 데 없는 데다가 돈까지 없으니 네 신세 알만하다. 네 엄마도 네가 그렇게 잘난 줄 아니까 왕자처럼 살면 되겠네. 지금 상간녀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야. 우리 집 앞에도 찾아와서 자기네들 인생 물어내라고. 진짜 내가 갈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받아줘. 내가 너랑 합치면 진짜 집안일 다 하고 집에서 꼼짝 안 하고 살게. 너무 웃겼답니다. 상간녀들끼리 본인들이 상간녀 주제인지도 모르고 남편의 바람기로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참 고소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 된 남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헌신한 것을 돈으로 보상하라며 그 원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온다고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여자들에게까지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준 생활비로 바람을 피우더니 이젠 돈 없는 인간이 되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주제가 고소하고 웃기면서 속 시원하더라고요. 진작 사과를 했어야지. 틀렸어. 이제 늦기도 했고. 나한테 진정 미안하다면 다신 우리 찾지 말고 그냥 네 인생 살아. 내가 미안했다. 네 능력을 모르고 너무 나댔어. 나 같은 노인네가 한 주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 주련. 집 팔아서 아들 사업에 투자하더니 이제 가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저한테 빌붙으려고요? 아니요. 전 그냥 어머님한테 딴 따라밖에 안 되니 그냥 그런 며느리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젠 암이겠네요. 다신 찾아오는 일 없도록 하시고 잘 지내세요. 남편은 헛소리를 하며 빌었지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고 헤어졌어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그래도 혼자 사는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조금은 무서웠지만 생각해보니 절 끔찍이 생각해주는 부모님과 그리고 제 아들이 곁에 있는데 뭐가 무서울까 싶더라고요. 가족에 대해 소중함을 더더욱 알게 되었고 그 시간이 지나 벌써 60이 넘었답니다. 와, 엄마. 이제야 고생이 빛을 발하네요. 이제 좀 우리 걱정 말고 편하게 사세요. 나도 내 앞가림 하겠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겠다. 이제 엄마 몸 하나 건사하면서 행복하게 즐기며 살라고요. 전 그게 소원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엄마도 참 살아온 세월 말해보았지만 그래도 너 이렇게 바르게 자란 거,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신 거 이게 정말 다 복이라고 생각해. 평범한 게 제일 힘든 거라고 하지 않니? 행복하다. 맞아. 평범한 게 제일 힘든 거지.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진짜 평범하게 행복만 누리면서 살아. 그래야겠어. 떼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자 행복이니. 부모님의 장사는 제가 온전히 물려받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사업 감각이 있었던 것인지 가게 확장도 하고 직원들도 두며 일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 중에 저랑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처자가 있는데 젊었을 때 제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 생각에 오늘 주절주절 글을 써보았는데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그 후에 남편은 그냥 건너듣기로 신문 배달을 하며 100 얼마 남짓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고
몇 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셔 장례식에 한번 얼굴을 비춘 게 전부랍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어 염치가 생긴 것인지 저와 제 아들에게 따로 말을 걸진 않더라고요. 아이고, 지은이 엄마 얼굴 폈다. 이 할머니 뭐 말년에 엄청 고생하다 돌아가셨지. 지 아들 뒷바라지 하는 게 어디 쉬웠겠어? 그렇게 지훈 엄마 보고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냐고 뭐라고 했잖아. 이 할머니 지하철역에서 김밥 팔고 토스트 팔고 그랬잖아. 늙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일찍 안 돌아가시고 배겨? 그래도 전 시어머니라고 여기까지 왔네. 아유, 그래야죠. 그래도 시어머니셨으니 가시는 길 애도는 해드리려고요. 아유 연락을 끊고 살아서 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뭐 아들이 능력이 없으니 그렇게라도 먹고 사셨겠죠. 독거노인은 아니니 지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참. 에이구 그러니까 본인 팔자 본인이 꼰 거지 뭐. 그렇게 돈 잘 버는 며느리 무시하더니 말년이 어때? 그래도 지훈 엄마 대단하다. 장례식에서 만난 동네 지인이 우연히 과거 얘기를 들려주게 되었고 참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장 바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던 양반이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심정이었을까 싶기도 한 게 안쓰럽기도 하였어요. 사실 엄청나게 자존심이 세신 분이라 아무리 어려워도 우아한 것을 내려놓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끝끝내 아들을 왕자 대접을 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인생 참 알 수 없고 직업에 기천이 없듯 모든 사람은 다 귀중하다는 걸 알았답니다. 지금은 모든 원망 내려놓고 그냥 각자 인생 잘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눈물로 키운 제 아들이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 인생의 숙제를 모두 끝낸 기분이라 참 홀가분하네요. 이젠 좀 즐기며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아, 손주가 생기면 또 다른 기쁨이 있겠죠? 지금 이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나날들만 보내시길 바랄게요. 인생 뭐 있나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불법 빼고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독처럼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부모님이 일을 하셔도 늘 돈에 허덕이는 삶을 사셨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어려운 삶에 허덕이게 되었죠.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꾀를 부리신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운 삶이었죠. 그렇게 어렵게 자라온 저는 성인이 되어 20살이 되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직업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고깃집에서도 해보고 물류센터, 양식집, 일반 사무직 등등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일이면 뭐든 진행했습니다. 참 재주라고 하죠. 저에게는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일반 밑반찬들 만드는 일을 제가 담당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고등학교 동창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달리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 남편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어요. 고깃집에서 기껏 서빙하는 애랑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난 절대 안 된다고 본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열심히 사는 애예요. 본받을 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부모 잘 만나서 어려움 없이 컸지만 윤진이는 정말 혼자 힘으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애라고요. 결혼할게요.
허락해 주세요. 윤진이랑 함께라면 뭐든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런 애가 뭐가 본받을 게 많다고 그러는 거니? 너도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허락만 해주시면 돼요. 전 윤진이 아니면 절대 결혼 못하니까 그리 아세요. 시댁 식구는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진 저를 못마땅해 하셨죠.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20살 때부터 가리는 거 없이 악자같이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거 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죠. 친정 부모님은 정말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본인들 앞가림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전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였죠. 결혼했으니까 이제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좋아하시지도 않고. 나중에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걸 더 찾아보자. 어머님이 내가 일하는 거 못마땅하시대? 그래도 나도 매번 자기 기다리면서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 뭐라도 해야 할 텐데. 생활비는 내가 버니까 걱정 마. 그냥 지금은 이제 너 여태까지 쉬지 못했던 거 쉬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제가 내심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죠. 그리고 내조에만 전념했습니다. 요리에는 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남편에게 먹일 밥상을 차리고 청소하는 게 제 낙이었죠. 가끔가다 신혼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방문하는 날엔 조금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있었지만 참을만은 했어요. 원래부터가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니 그분들에게 특별히 잘 보이고 싶거나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치도 없었죠. 넌 뭐 하느라 문도 늦게 여는 거야? 장훈이 일 나가면 그저 퍼질러 자고 쉬는 거지? 아주 남자 하나 잘 만나서 발작 폈다. 그러게.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더니 남자 하나 잘 물어서 고깃집도 그만두고 이렇게 내조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 아, 오셨어요? 아니요, 저도 바빠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끔 어머님 오시는 날은 전날에 장도 봐야 하고요. 뭐야? 지금 내가 와서 너 힘들게 한다고 은근 돌려 말하는 거냐?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한 번이라도 밥 해드리려면 장 본다는 거죠. 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무서워요. 어디 말을 하겠나요? 엄마, 새언니 은근 우리한테 눈치 주는 거야. 괜히 우리 때문에 장 봤다고. 참 어쩜 저렇게 말도 안 이쁘게 할까? 뭐기엔 뭐만 들린다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밥상 한 끼 차려드리고 싶어서 장 봤단 얘기예요. 오해 마세요. 시어머니는 늘 제가 하는 말을 고깝게 들으셨어요. 하지만 워낙 결혼 전에 반대가 굉장하셨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겨우 설득해서 한 결혼, 굳이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우리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다짐을 하고 얼마나 태교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절대 저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렇게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남편과 저를 반반 닮은
아주 예쁜 아이였죠. 남편은 결혼 전같이 다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책임감은 강한 사람이었기에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거 하나면 되었다는 생각으로 전 가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아이가 딸이 태어나고 시어머니는 딸을 낳았다며 이것조차 저를 못마땅히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장손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라셨거든요. 참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가지가지 한다. 하필 딸이야. 우리 아들 닮은 아들을 낳아야지. 어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어머님,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딸을 바라는걸요? 요즘 세상엔 딸이 있어야 한대요. 얼마나 예쁜데요. 됐어. 예쁘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더니. 다음번엔 아들 꼭 낳아야 해. 그것도 못하면 네가 이 집에 왜 있어?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어머니? 보통 남자 쪽 유전자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저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예쁘게 낳았는데 예뻐해 주세요. 혹시라도 애가 커서 상처받거나 하는 꼴 전 절대 못 보니깐요. 조심해 주셨으면 해요. 아이고, 아주 이젠 말대답도 꼬박꼬박 하는구나. 처음엔 그저 내내거리더니 이젠 아주 기가 살았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가셨고 아이 한 번은 안아주지 않더라고요. 그저 아들 손주만을 바라셨어요. 그렇게 상심해 있는 저를 남편은 위로를 해줬지만 은근히 남편도 네가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라는 눈초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주시는 눈치는 참을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저로 인해 시작된 것 같은 눈치를 주는 남편은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게 퍼붓냐, 퍼붓길? 뻔히 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도 알면서 그냥 맞춰드리면 좀 좋아. 뭐? 그럼 우리 아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듣고만 있으란 말이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해? 그리고 그래 뭐 아들 손주 원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도 뻔히 손녀 앞에서 그러셔야겠냐고. 자기도 자기 딸이면서 왜 그래? 나는 괜찮은데 엄마 기분 언짢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알면서 계속 그렇게 눈밖에 나면 좋냐? 너도 뭐 엄마한테 쌓인 게 많겠지만 그냥 엄마 좀 맞춰드려. 그냥 그러려니 하란 말이야. 그래도 좋아할까 말까인데. 남편은 저에게 어머님의 비율을 잘 맞춰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조금은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딸 때문이라도 내가 좋은 마음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내조를 이어가던 중 뭔가 저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을 보낼 바엔 우리 딸에게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집에서 내조만 하는 생활도 나쁘진 않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였고요. 나 이제 쉰지도 오래됐는데 가게 같은 거 하나 해볼까? 자기도 외벌이보단 맞벌이가 낫지 않아?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그래도 같이 벌면 덜 부담스럽잖아. 안 그래? 우리 연수가 커서도 내가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무슨 일하게? 맞벌이는 뭐 아무나 하냐? 네가 경력이 있어 뭐가 있어? 대학도 안 나왔잖아. 그냥 집에서 내조나 해. 뭐?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해? 경력이야 지금부터 쌓으면 되고 응원해주진 못할 망정
무시하는구나. 자기가 그럴 수 있어? 아니,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기분 나빴어? 그럼 미안해. 그런 뜻 아니었어. 아직 연수도 어린데 네가 좀 더 돌봤으면 해서 그래. 연수 크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난 그냥 자기가 조금 더 가정에 집중했으면 좋겠기에 한 말이야. 그래도 말 좀 생각해가면서 해. 나도 대학 가고 싶었고 당신처럼 앉아서 일하는 일 하고 싶었어. 내 마음 잘 알 것 같이 그래놓곤. 남편은 절대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00% 저를 무시한 발언을 한 것은 맞았죠. 그렇게 전 무엇을 할까라는 계획은 조금 접어둬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둘째 임신 소식을 알았죠.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아이한테 미안한 일이죠. 남편이 외벌이이기도 한데 갑작스러운 둘째 소식에 조금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시댁에서 너무 아들을 원했기도 해서 부담스러운 마음도 컸고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고 둘째를 예쁘게 키워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인밍아웃을 하는 순간 남편은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막상 이러니 실망스러웠어요. 지금도 힘든데 둘째까지? 아, 외벌이로 둘째까진 힘든데. 몇 주래?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솔직히 당황스럽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 힘들긴 하지만 못 살 정도도 아니잖아. 정 힘들어지면 나도 일하면 되는 거고. 아, 그래.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어. 그리고 그냥 걱정이 생겨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요새 보면 너 화 되게 잘 내는 거 알아? 화 좀 그만 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발끈이야 발끈이. 내가 무서워서 어디 말을 하겠어?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축복받지 못하는 둘째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무조건 사랑하고 예쁘게 키워주리라 생각하며 둘째를 낳았죠. 하지만 둘째도 딸이었죠. 전 오히려 형제가 동성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딸 소식을 듣자 와보시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저도 미운데 아들까지 없으니 어머님의 분노는 극에 달해져 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남편이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살얼음판을 걸었죠. 아니 어떡해? 밉다 하니까 어쩜 그렇게 미운 짓만 해? 시집을 왔으면 아들 하나 낳아야지. 둘째까지 딸이라니.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요샌 아들보단 딸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손녀들이 미워할라. 이혼해.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생활비고 이런 거 애들 키우는 거 다 내가 키워줄 테니까 이혼하란 말이야. 나 진짜 걔 보기 싫다. 아들 하나도 못 낳는데 내가 걔 왜 봐줘야 하니? 결혼 전부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어쩜 싫은 짓만 골라 한다니? 엄마, 어떻게 그래요? 제 자식을 둘이나 낳은 사람인데 저도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니? 구질구질하게 살게 뻔했어 아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난 걔 보면 속이 뒤집힌다. 알겠어? 이혼해. 시어머니는 저와 살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일도 많았어요. 그 정도로 절 미워하셨죠.
자식을 낳아도 전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전 그런 어머님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냥 모든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모든 부부가 그러하듯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 저희 사이도 무덤덤 맺히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각자 생활하기도 하고 오히려 아들 때문에 살아가는 날도 있었죠. 전 그럴 때마다 너무 외로웠지만 제 아이들을 위해 지금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계속 전 제 앞날을 위해 뭘 하면 좋을지 알아보기도 하고 배울 게 있나 찾아보기도 했죠. 그러던 중 어렸을 때 일했던 고깃집 사장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만둔 지 꽤 되었는데도 말이죠. 아니, 오랜만이다. 아유, 어쩜 역시 잘 지내고 있구나. 애도 둘이나 낳고.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너 반찬 가게 해볼래? 네? 반찬 가게요? 에이, 제가 어떻게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아도 그렇죠. 그런 건 아무나 하나요. 못해요. 돈도 그렇고. 시댁이 되게 잘 살지 않아? 진짜 자리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남주긴 그렇고. 딱 네 생각이 나지 뭐야. 네가 음식을 얼마나 맛깔나게 잘했어. 안 그래? 내가 너 손맛을 알잖아. 딱 네가 할 거라니까. 애들도 크는데 같이 돈 벌어야지. 아, 제안은 감사한데요. 아직 애들도 너무 어리기도 하고 시댁 돈이 제 돈도 아니고요.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감사해요. 전 적당히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이들도 어렸고 남편과 상의가 필요했지만 남편은 분명 제가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하면 길길이 날뛸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제가 음식 파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전 숯불갈비 사장님이 나보고 반찬 가게 한번 해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 음식 솜씨도 있고 그냥 내가 딱이라고. 뭐? 반찬 가게? 됐어.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컴퓨터 자격증 따고 경리나 알아봐. 무슨 반찬 가게야? 천박하게. 천박이라니. 당신 그럼 그동안 날 어떻게 생각한 거야? 나 고깃집에서 일할 때 만난 거 아니었어? 그동안 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 기가 막혀. 당신도 어머님이랑 똑같아. 그렇게 창피한데 나랑 결혼은 왜 했니? 아, 도대체 왜 했냐고.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때는 네가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지만 지금은 굳이 그런 일을 왜 하냐는 거지. 내 체면도 있는데.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체면이라뇨. 본인 체면이 어떻길래 반찬 가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지. 살면서 실망했던 일은 자주 있었지만 이번 일에 관해 남편에게 참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한 번 덧붙이더라고요. 우리 애들 반찬 가게 딸내미들로 못 살게 해, 나는. 엄마도 허락 절대 안 하실 거고 그런 생각 접어. 이런 걸로 스트레스 주지 마. 뭐? 스트레스? 자기 진짜 말 막한다.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처음엔 몰랐던 거고. 그래,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겠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니? 너야말로 말 막 하지 마. 나 진짜 폭발할 거 참고 있으니까. 애들 때문이라도 그만해. 알겠어? 누군 너랑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구질구질하고 나도 실증 나. 그래도 그냥 애들 보고 참는 거야. 알겠어? 내 속 그만 뒤집어.
폭발? 자기가 뭐가 폭발할 것 같은데? 내가 반찬 가게 하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나 진짜 자기 모르겠어. 오히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반찬 가게 이야기를 접어야 했습니다. 사장님껜 사정을 이야기하고 죄송하다고 했죠. 그리고 전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마음에 자존감이 많이 다쳤어요. 남편과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기에 종종 저를 빼고 아이들만 데리고 오라는 말을 남편에게만 하였죠. 남편도 항상 아이들만 데리고 시댁에 가는 날이 많았고요. 그날도 남편과 아이들이 시댁으로 떠나고 오랜만에 얻은 자유부인으로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밥도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주택, 전 안 가본 지 꽤 되었지만 그 주택이 붕괴를 했다는 거였죠. 전 너무 놀라 그 현장으로 달려갔죠. 처음 그 소식을 접하고 제일 걱정된 건 남편과 아이들이었어요. 오늘 하필이면 시댁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전 집 앞에 다다랐을 무렵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은 정말 무너져 내려 있었죠. 시댁 식구들의 떼죽음이었어요. 붕괴가 너무 처참하다 보니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아마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체가 갈렸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아니, 이럴 수는 없어. 연수야, 연우야, 여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 말도 안 돼. 어머머, 여기 며느리예요? 아유, 어째? 갑자기 집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 아유, 마음 좀 추슬러요. 아유, 어떡해? 거짓말. 아니, 우리 남편이랑 우리 애들이 이렇게 갈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설마 이 튼튼한 집이 왜 무너졌겠어요? 아유, 어쩜 좋아. 시체도 못 찾나 보네. 붕괴되면 그럴 수가 있다던데. 내가 눈물이 나네. 아기 엄마, 진정 좀 해요. 이웃들은 저를 달래고 말렸어요. 전 그 붕괴 현장으로 저희 딸들과 남편을 찾으러 갔지만 워낙 심하게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신 한 조각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전 살아갈 의지도 희망도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잃은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시체를 찾지도 못했기 때문에 실종이라는 단어를 써야 했습니다. 장례도 못 올려주는 죄인인 어미가 살아서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해서는 안 되지만 죽을 결심도 해봤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마시지도 못하는 술에 의존한 채 말이죠.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살뜰히 저를 챙겨주었지만 그런 고마운 마음조차 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술에 찌든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 저에게 반찬 가게에 제의를 주신 사장님이 저를 어둠에서 끌어내 주셨죠. 너무 고마운 분이셨어요. 힘든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음지에서 나왔어요. 정신 차려. 네 아이들을 생각해서 네가 이러고 있으면 되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나중에 애들 보려면 뭐라도 네가 해야지, 안 그래? 정신 차려라, 당장. 당장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산 사람은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용기를 내.
내가 도와줄게. 사장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 정말 이제 혼자인데 우리 애들 아빠 정말 다신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 네 마음 다 알아. 나도 우리 자식 먼저 보내고 사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사라지더라. 또다시 만날 생각하며 사는 거야. 사장님도 자식을 잃어보신 분이었기에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사장님의 도움으로 한 발 한 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전 사장님이 제안하신 반찬 가게를 맡아서 하게 되었죠. 너무 공허하고 쓸쓸했지만 일하는 순간은 바빴기 때문에 조금은 슬픔이 잊혀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아니, 일에 매달렸죠. 아이들과 남편이 생각나지 않게 말이에요. 그로부터 11년쯤 지났을까요? 전 어느덧 반찬가게 체인점을 내는 수준까지 가게 되었고, 건물도 몇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다 저를 옆에서 도와주신 사장님 덕분이었죠. 그리고 전 어느 때와 똑같이 반찬 배달을 하였죠. 엄청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더라고요. 비대면으로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배달한 집에서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모듬전이 부서졌다면서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뭐 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조금 부서지거나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거의 없는 일이지만 말이에요. 모듬전이 부서졌거든요. 이거 다시 해다 주세요.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손님 맞이인데 너무 곤란하네요. 아, 그러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70번지 맞으시죠? 금방 가겠습니다. 서둘러 다시 전을 포장하고 이번엔 비대면이 아닌 직접 집으로 제가 벨을 누르고 들어갔어요. 무슨 잔치를 하나 꽤나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문만 열어주고 제가 온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얼마나 시끄럽던지. 아, 안녕하세요. 여기 정 가져왔습니다. 다시 배달이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예쁘게 담아온다고 왔는데. 그렇게 주인과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정말 뒤로 놀라 자빠질 경험을 했습니다. 그 주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제 남편, 그리고 꽤 컸지만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내 두 딸. 11년 전 붕괴 사고로 떼죽음을 당해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전 너무 놀라 손을 발발 떨었고 절 보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돼? 아니, 당신들 죽은 거 아니었어? 그때 그럼 그 집은 뭐야? 그래서 시체조차 없었구나. 그게 말이야.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지금 손님들이 와 있으니까 좀 나가서 얘기해. 내가 알아듣게 설명할게. 알아듣게? 연우야, 연수야, 엄마야, 엄마. 너희 혹시 엄마 다 잊은 건 아니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당신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저를 보고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큰아이가 엄마다라고 달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아니,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죠.
한참을 껴안고 울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유, 지긋지긋해. 여기까지 따라올 줄 몰랐는데 참 아깝구나. 너 하나 떼어놓으려고 그 쇼를 했는데 기어이 여길 찾아. 뭐라고요? 쇼를? 아, 그럼 지금까지 집 부서지고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저 하나 빼돌리려고? 기가 막혀. 당신도 여기에 동조했다는 거 아니야? 날 그렇게 떼어나고 싶었니? 내가 그렇게 싫었어? 그냥 이혼하자고 하지. 왜 쇼를 해? 아, 엄마, 진정해요. 아니, 내가 그냥 천천히 설명할게. 솔직히 우리 사이 별로였잖아. 그래서 그냥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겸사겸사 그랬던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애들 잘 키워주신다고 하니까 아휴, 진정해. 나가서 얘기하자.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여태껏 저를 떼어내려 했던 말이라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고, 이게 다 남편과 시어머니 계획하에 한 일이더라고요. 워낙 재산이 많으니 이렇게 펜트하우스를 구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테고, 그냥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주길 바랬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까지 이렇게 못 보게 살았던 세월을 생각하면 전 너무 화가 나 미칠 것만 같았죠. 전 시어머니의 뺨과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순간 거기 손님들은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았고 전 그 손님들에게 버럭버럭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가 나랑 엄마를 쳐? 미친 거 아니야? 아이씨, 엄마 괜찮아요? 어디 손찌검이야? 니까지 깨. 지금도 반찬 배달이나 하는 것 같은데. 넌 맞아도 싸. 이 마마보이야. 진작에 나한테 도움 한 번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넌 참 쓰레기 같은 놈이야. 아빠 될 자격도 없는 마마보이. 내가 절대 용서 못해. 11년의 고통 속에 살게 한 죄 달게 받을 준비나 해. 알겠어? 이 정신 나간 놈아? 전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를 질렀고 자연스레 모든 손님들은 저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손님들도 저희의 눈치를 살피며 웅성웅성 대더라고요. 그동안 저렇게 교양 있는 척, 품격 있는 척 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되자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세요? 저 하나 떼어내자고 11년 동안 죽은 척하며 숨어 살았던 인간들이에요. 우리 딸들 11년 동안 못 보게 하면서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은 분들이신가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어머머, 말이 돼 이게? 아니 그럼 지 자식을 11년 동안 못 보고 살았다는 거야? 어머머, 웬일이야? 아니 우리한테는 쟤들 엄마 죽었다고 했잖아. 어머,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었네 진짜. 아니 어떻게 며느리를 떼어놓으려고 애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못 보게 해? 아유,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애들은 무슨 죄고? 아유, 엄마는 무슨 죄야? 아유, 너무했다 정말. 장훈이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우린 가자고. 너무 소름 돋는다. 나 장훈 엄마 이렇게 안 봤는데 그냥 상종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우리 모임에서 빼자고. 제 이야기를 듣고 손님들이 웅성웅성거리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저에게 소리를 퍼럭 지르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 손님들은 어머님이 자주 만나시는 사교계 모임이었죠. 아마 그 모임에선 영구 제명 당하셨고 이미 이 바닥에선 소문이 날 대로 나버렸죠. 본인 발등을 찍은 것이 얼마나 웃기던지.
시어머니는 모든 잘못을 저에게만 돌리었죠. 뻔뻔하게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너 당장 나가지 못해? 예나 지금이나 아주 천박하게 그지없는 년 같으니라고. 어디 내 뺨을 후렸죠, 니년이? 알아서 그러니 떨어져 나가면 좀 좋아? 그럼 이 꼴은 털봤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아유, 지겨워. 야, 이 미친 노인네야, 정신 차려. 그리고 네 마마보이 아들 새끼랑 너랑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 딸들 11년 동안 못 보게 한 죄, 그리고 나 이렇게 11년 동안 농락한 죄 달게 받을 줄 알아, 당신도. 그 죄 달게 받아, 알겠어? 내 딸들 못 보고 산 세월 다 보상받을 거야. 전 딸들에게 나가자고 말했어요. 딸들은 절 11년 동안 보지 않았지만 냉큼 저를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큰딸은 중학생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아빠를 매우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작은 딸은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고요. 엄마 말이 사실이야? 아빠! 엄마 죽었다며. 근데 지금 우리 일부러 못 보게 한 거야? 할머니랑 아빠랑 짜고 엄마 저렇게 버린 거야? 우리 아빠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지금부터 아빠 용서 못해. 벌 달게 받아. 가자, 연우야. 아니야, 연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한텐 너희들 뿐인 거 알잖아. 안 그래, 어? 아빠 얘기 좀 먼저 듣고 선택해주라. 아니, 사과는 엄마한테 해야지. 나 그동안 엄마 너무 그리웠는데 내색 안 했어, 알아? 죽었다고 했으니까 용서 못해. 11년 만에 본 딸들이지만 참 내 딸들답게 컸더라고요. 얼마나 똑부러지고 야무진지. 전 지금 이루어 놓은 것들도 많았고 충분히 혼자의 몸으로 두 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죠. 딸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그러자 제 첫째 딸이 할머니를 밀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눈물이 나던지 제 편이 있다는 생각에 참 기뻤어요. 엄마한테 이러지 마.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이렇게 대해? 당신보다 훨씬 고귀한 사람이니까 적당히 해. 알겠어? 들었지? 당신 노망 내가 막아줄게. 똑똑히 기다리고 있어. 이런 펜트하우스 살아봤자지. 기대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저 전현 핏줄들이 어딜 가? 내가 그렇게 먹이고 입혔는데 아주 망나니 같은 것들, 은혜도 모르는 년들. 입 다물어, 이 노망난 할망구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 알겠어? 돈이나 준비해놔, 손해배상. 내가 절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남편이 뒤에서 절 붙잡았지만 전 그 길로 딸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변호사를 통해 얘기했어요. 변호사 또한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친권 양육권을 모조리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 전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어요. 저에게 14억이란 돈과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졌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제 편이었어요. 11년의 대가가 14억이라는 돈에 값어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조금은 상심했지만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들을 제 옆에 둘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딸들도 엄마라는 빈자리 때문에 늘 위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와 아빠랑 사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저와 셋이 사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삶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저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이렇게 딸들에게 안락한 삶을 줄 수 있다는 게 제 가장 큰 기쁨이에요. 무엇보다 딸들은 제가 반찬 가게 하는 걸 참 좋아한답니다. 지금에서야 찾은 내 완전한 행복, 늘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세상이 달라진답니다.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된 아들 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남편의 실체가 밝혀졌을 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 현재는 하루빨리 정리했던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대학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를 만나면서 제 삶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만나게 된 터라 반갑기도 하면서 얼떨떨한 상태였어요. 그날은 저와 남편의 결혼 기념일이었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죠. 친구도 옆에 남자가 있길래 결혼했냐고 물어보니 결혼은 하지 않고 남자친구라는 말을 꺼내길래 좀 놀라긴 했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를 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었고 친구도 저녁 식사를 하려고 왔는지 같이 합석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동안 어느새 레스토랑 마감 시간이 되어버릴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다음에 또 만나길 약속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항상 친구들 사이에 함께 있었고 그렇게 나쁜 기억은 없었습니다. 굳이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여대 시절 1,000원짜리 학식도 안 쏘던 짠순이이긴 했었죠. 함께 했던 친구들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학식을 쏘긴 했었는데 친구는 대학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남들한테 돈을 쓴 적이 없었을 만큼 학교에서 짠순이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이 못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친구니까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긴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많이 바뀐 건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좋았다고 저와 남편이 먹은 금액을 대신 결제를 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많이 놀랐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흐른 만큼 친구의 성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와 몇 번 더 만나게 되다 보니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로 지내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야? 그 남자분 성격도 좋은 게 꽤 괜찮은 사람 같던데.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거야? 나는 네가 결혼을 안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어. 그러게. 살다 보니까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 혼자 사는 것도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결혼을 하면 그 사람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 나는 그냥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그런 관계가 좋은 것 같아. 원할 때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이런 삶에 만족하고 있어. 너 성격도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대학 시절 때는 낯을 많이 가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고 돈 씀씀이도 그때와는 비교가 되질 않는데?
사람 앞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졸업하자마자 일찍 돌아가시고 아끼면서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 그때부터 많이 바뀐 것 같아. 한 번뿐인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리고 나 접대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생각보다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맞춰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요즘 들어 그 사람이 나를 조종하려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만 만나자고 얘기했어. 널린 게 남자인데 아쉬울 거 없잖아? 친구의 인생은 남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 모습이 엄청 부러운 건 아니었지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가정을 살피기 위해 나 자신은 돌볼 수 없이 살아가다 보니 대학 시절 때 자유로웠던 그런 삶이 그리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 있기 때문에 크게 동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보고 싶다며 선물까지 사놨었다는 말에 그날 남편한테 먼저 사정을 얘기하니 놀러와도 괜찮다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죠. 그렇게 친구와 함께 저희 집에서 맥주 한잔 하자며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초대를 했어요. 아이들은 친구가 사온 게임기에 푹 빠져서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좋았었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라 생각했었지만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라 아이들의 잠자리를 봐주고 나왔는데 친구와 남편이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주고받는 시선에서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저는 둘 다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아 자리를 그만 정리하려고 헛기침을 하면서 걸어 나오자 저를 의식한 친구는 시간을 보더니 많이 늦었다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그렇게 친구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친구가 집에 갔는데도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나 애들 방에 있는 동안 무슨 얘기를 했길래 혼자 실실 웃고 있어? 당신 원래 그런 성격 아니잖아. 다른 여자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이면서 아까 보니까 아주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데? 술 취했을 때는 항상 입조심하는 게 좋은 거야. 괜히 말실수해서 좋은 관계에 틀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당신 학창시절 얘기 들었지? 대학교 때 꽤 이름을 날렸다던데? 나는 처음 들었던 거라 상당히 놀랐다니까. 당신 춤 동아리였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친구는 저와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남편한테 얘기했는지 저는 이미 잊고 살았던 과거를 전부 다 털어놨다는 거에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남편은 제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그 모습이 재미가 있었는지 계속 놀리고 있었습니다. 약간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였고 술도 어느 정도 먹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친구한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전화조차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워낙 바쁜 친구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도 친구는 번호까지 바뀌어 있는 상태였죠. 무슨 일인지 몰라 걱정되긴 했었는데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부터 남편한테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당신 요즘 집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애들이 당신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쳐 잠이 들었잖아. 내 전화 안 받을 거면 핸드폰은 뭐하러 가지고 다녀? 아이,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왜 그거 가지고 화를 내? 나 신경 쓸 시간에 애들이나 더 챙겨줘. 다 먹고 살자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으면서 뭐 때문에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건데 하루 이틀이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겠지만 지금 당신이 밤만 되면 내 전화 안 받은 지 얼마나 된 줄 알아? 벌써 한 달이나 됐다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던데. 당신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뭘 숨기는 게 뭐가 있겠어? 맨날 회사 짐 말고 내가 뭐 하는 게 있기라도 한 줄 알아? 요즘 일이 바빠서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이상한 쪽으로 몰아갈 거야? 그럼 뭘 했는지 나한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랬던 적이 있었어?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문자라도 한 통 남겼는데 지금 당신은 꼭 하는 행동이 바람 피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마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건 아니지? 나는 몰라도 아이들한테까지는 상처 주는 행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 믿어도 되는 거지? 앞으로 연락하는 게 좀 귀찮더라도 문자 한 통 정도는 남겨줘. 그래야 안심이 될 거 아냐. 남편은 제 말을 듣기 싫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의 변해버린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할 뿐이었지만 회사 일에 항상 열심이었던 남편인지라 많이 지쳐 보이는 모습에 일단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남편의 변화되지 않은 행동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할 때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안 됐었던 친구가 뜬금없이 만나길 원한다는 말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일단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오래간만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죠. 갑자기 연락도 끊기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려서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얼굴도 많이 부어 보이고 살도 좀 찐 것 같은데? 나 지금 임신했어. 계획에는 없던 일들이라 너무 충격받아서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거든. 오늘 내가 나온 건 정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야. 뭐? 임신?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그새 결혼할 남자가 생기기라도 한 거야? 네가 실수를 할 거라곤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게? 이건 뭐야? 이거 너한테 주는 위자료야. 질질 끌지 않을 거고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수철 씨 아이 가졌어. 지금 내 뱃속에 수철 씨 아이를 임신했다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충격받아서 한동안 연락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막상 내 몸에 변화가 생기고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걸 보니까
수철 씨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더라고. 나랑 만나자고 하는 거 계속 만나지 않고 있다가 며칠 전에 얼굴 보고 얘기했어. 수철 씨는 나랑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고 있어. 너한테 아직 얘기를 못했던 것뿐이야. 네가 친구고 예정을 생각해서 봉투 안에 5억 넣어놨어. 그 정도면 위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시끄럽게 일 크게 벌이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자. 뭐라고? 그니까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너 뱃속에 지금 우리 남편의 아이가 들어섰다는 거야? 너 지금 나 놀래켜 주려고 연기하는 거지? 너는 내 친구잖아.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둘이 언제부터였는데? 설마 그때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부터였던 거야? 아니, 사실 그 전부터였어. 우리 레스토랑에서 같이 식사했었잖아. 그때부터 우리 둘 따로 만나오고 있었어. 그래서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던 거고. 나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는데 그때 레스토랑에서 너랑 내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을 때 무언가 내 발을 툭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슬쩍 발밑을 봤는데 처음에는 수철 씨가 너한테 장난치려는 걸 실수로 내 발을 건드리는 줄 알았는데 계속 툭툭 치더라고. 그래서 수철 씨를 슬쩍 쳐다봤는데 일부러 나를 의식하는 듯 건드는 것 같길래 좀 당황스러웠었거든. 그날 처음 느껴보는 색다른 긴장감과 느낌이 싫지 않았던 나는 수철 씨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 그날 네가 화장실 갔을 때 우리는 따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지금까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야.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수철 씨가 나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어. 당연히 나는 네가 지금까지 이끌어온 가정이고 절대로 수철 씨와는 이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이 사태까지 오고 말았던 거야.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배가 불러가다 보니 수철 씨는 최대한 빨리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 한 집안의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 알아.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지.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진짜 인연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너는 내 친구이지만 이 감정을 언제까지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야. 5억이면 그 사람 것까지 위자료는 충분하니까 정리해 줄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 너는 아이들도 다 커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오죽 미안했으면 게임기 들고 너희 집에 찾아갔겠어? 네가 아이들 재우러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벌써 할 것 다 하고 있었어. 최대한 걸리지 않으려고 감정 조절하느라 힘들었었지만 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잖아? 이제 그만 수철 씨 보내줘. 나 정말 수철 씨 사랑하고 있어. 이런 감정 처음 느껴봐. 결혼할 거고 앞으로 태어날 수철 씨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하루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네가 한 말 조금도 거짓이 없는 거지? 정말 우리 남편이랑 함께 살고 싶은 거야?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니? 내가 너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어? 내 모든 걸 걸고 수철 씨를 사랑하고 있어. 남은 인생 함께 할 거고 한날 한시에 눈 감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조건이 하나 있어. 네가 준 5억 내가 받을게. 하지만 이건 너한테 받는 위자료고 그 사람한테는 따로 받을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 각서 써. 절대 반품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2번 다시 너랑 나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건 내가 정말 많이 참고 있기 때문이야. 너한테 받은 배신감도 엄청 크지만 그 사람한테 정말 질려버렸거든. 결국 또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질렀지만 어쩌겠어. 벌써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는데.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너와 내가 나눈 대화에 대한 영상 증거물로 남겨놔야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겠다는 각서까지 전부 다 작성해줘. 그럼 깔끔하게 그 사람과 도장 찍고 너한테 보내줄게. 저는 친구한테 모든 증거물들을 받아내었고 남편을 보내주는 대가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도저히 믿기지 않은 남편과 친구와의 관계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람의 한계를 시험해버린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집으로 가려는 걸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를 반겨주셨지만 제 얼굴이 붉어진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자 시부모님께서도 뒤따라 오셔서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심각해진 제 얼굴에 시모가 한마디 하셨죠. 왜 또 그래? 우리 아들이 이번엔 뭘 잘못했길래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가 싶었는데 그새 또 사고를 치기라도 한 거야? 아유, 그럴 리가 있겠소? 내가 한 번만 더 문제 일으키면 그땐 2다리를 분질러 버린다고까지 했었는데 정신 차렸으니까 지금까지 조용했었던 거지. 아유, 며느리 얼굴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상당히 불편해 보이잖아요. 무슨 일인데 그래? 네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불안한 줄 아니? 제가 왜 찾아왔겠어요? 다 그 사람 때문이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거 전혀 빗나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또 사고를 쳤네요. 전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질렀다고요. 저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제 친구와 바람을 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인 줄 아세요? 벌써 친구 뱃속에 새끼까지 쳐버렸어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봐줄 것 같아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언제 이혼할지 몰라 준비해뒀던 서류에 도장 찍으려고요. 뭐라고? 수철이가 지금 아이까지 만들었다는 거야? 한바탕 난리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시작인 거야? 그놈은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놈이야? 여보, 지금 당장 수철이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요. 내가 그놈을 가만두나 봐라. 당신도 그놈 아예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시부는 남편한테 바로 전화해서는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무덤덤하게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현관에서 들어오기도 전에 양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바람 피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일을 저지르냐고 남편의 멱살을 잡은 뒤 흔들어 대셨습니다. 시부는 베란다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나오시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그 사람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두 분은 없을 테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윤미 씨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아이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그런데 이게 나인 걸 어쩌겠어.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당신도 이제 갈 길 가면 좋을 것 같아.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정리하자. 당신은 내 친구 윤미 인생까지 망쳤어. 걔도 처신을 잘못했지만 제일 나쁜 놈은 바로 당신이야. 우리 아이들은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러? 이런 식의 삶이 행복한 줄 알아? 결국 당신도 불행만 찾아오게 될 거라고. 나는 평생 당신을 원망하면서 살 거야. 저번에도 바람 피우다 걸려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의 상처가 아직까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을 저질러? 아이들이 불쌍해서 나만 참고 넘어가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눈물을 삼키면서 참아왔던 건데 당신이 또다시 모든 걸 망쳐버렸다고.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퍽이나 그러겠다. 당신은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리겠지. 나니까 당신을 지금까지 통제하면서 살아왔지. 아무것도 모르는 윤미가 당신이랑 살면 걔는 아마 버티지도 못할걸? 이미 엎어졌고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으니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맞춰주고 끝내야 할 거야. 저번에 바람 피웠을 때 작성했던 각서 기억나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들로 같이 만들었잖아. 한 번만 더 바람 피우면 지금까지 살면서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 전부 다 나한테 주기로 약속했었지? 그리고 아이에 대한 문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그랬었잖아. 그때 했던 모든 내용 전부 다 들어줘야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소송 들어갈 거고 당신이 원하는 이유는 절대 없을 거니까 하루빨리 나랑 정리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은 몸만 나가. 어떻게 할 거야? 소송으로 갈래? 아니면 당장 이혼할래? 남편은 집에서 윤미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좋은 소식 들려줘야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빨리 이혼하겠다며 함께 살면서 모았던 재산에 대해선 각서에 적힌 내용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고 저희는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서 이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린 상황이라 최대한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설명해 주었지만 아이들은 남편이 과거에 바람을 피우면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짐작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 묵묵히 저를 따라와 주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포기할 정도로 제 친구한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버렸고 남편과는 법적으로 완전 남남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한편으론 마음이 후련했었어요. 저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었고 과거에 대해 후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또 다른 행복을 찾아 살아가던 어느 날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상간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할 말이 있다며 전화 좀 받아달라고 문자를 남기길래 다시 연락이 왔을 때 통화 연결을 수락했고 상간녀는 한층 밝은 목소리로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면서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나 배가 더 부르기 전에 결혼식 올리려고 하는데 너는 올 거야? 그래도 우리 둘의 관계를 연결해 준 게 너잖아. 꼭 축하받고 싶은데 와줄 수 있는 거지?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 말 하려고 전화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던 거야? 너는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니? 남의 가정 무너뜨리고 얻은 사랑이 평생 유지가 될 것 같아? 그동안 그 사람이랑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고민 많았었거든. 그런데 네가 모든 걸 해결해줘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거기에다가 돈까지 쥐어줬잖아? 네가 부모님 재산 물려받아 돈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사람 보는 눈은 너무 형편없다. 그 사람 바람둥이야. 너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한테 찝쩍거리다가 나한테 걸려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재벌은 난 못 준다고. 지금은 서로 눈만 마주쳐도 불꽃이 튀기겠지만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니? 그건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수철 씨는 나 말고 다른 여자는 거들떠도 안 본다고 했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거야. 내가 수철 씨 뺏어가서 배 아프니? 그런데 어쩌겠어. 이게 인생인데. 결혼식 오지 못한다고? 그래도 대학 동기들 다 초대해서 너한테도 연락한 건데 어쩔 수 없지 뭐. 앞으로 잘 지내라. 제가 결혼식에 가서 동기들 보는 앞에서 난리치면 어쩌려고 저를 초대한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행복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 전화번호도 바꾸고 상간녀와 전 남편과는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을 지역으로 옮긴 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휴식이 필요했고 오래간만에 가족들끼리 여행이나 가려고 동해바다로 출발하고 있는데 주말이라서 그런지 차가 꽤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길 한복판에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들리길래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니 길거리에 전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머리채를 잡은 뒤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새 또 병이 도졌는지 다른 여자를 만난 듯 보였어요. 상간녀의 목소리가 차에까지 들려왔죠. 지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다른 여자한테 눈길 주는 거 내가 못 봤을 것 같아? 내 친구처럼 나도 버리려고 작정한 거야? 저 여자 누구냐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밖에 모른다고 했잖아. 아이 깨겠다. 제발 그만 좀 해. 어떻게 해야 나를 믿어주겠어? 다른 여자한테
눈길 안 줬다니까?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 이제 막 태어났어. 오늘 기분 좋게 외식하러 나왔는데 나 불편하게 만들면 알아서 해. 차라리 땅만 보고 걸어 다녀. 당신은 그 눈이 문제야. 다른 여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잖아. 어떻게 하면 꼬실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요즘에 왜 집에 늦게 들어와? 내가 연락하면 바로바로 받으라고 했잖아. 나를 진짜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당신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똑같은 레퍼토리였어요. 남편이 연락이 뜸해진다는 건 또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죠. 그녀의 인생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늦은 나이에 쓸데없이 남의 가정 건드려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니 너무 한심스러웠네요. 제가 봤을 때 전 남편은 무조건 다른 여자가 있는 게 확실해 보였죠. 조만간 서로 갈라섰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 같네요.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나한테 전화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제가 손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질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승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은 웃음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절대 그 맛을 끊지 못한다는 걸 이번 계기로 알 수 있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에는 언제나 평화와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